안녕하세요. 초등수학 성장연구소입니다. 연산 학습들을 빠르게 푸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연산 문제는 빨리 푸는데 응용 문제를 대충 풀어서 틀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무언가 좀 연산 속도가 빠르면 응용 문제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빠른 연산 속도는 분명 아이의 훌륭한 자산이 되지만 때로는 이 빠른 속도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산은 이렇게 빠른 아이가 왜 이 쉬운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못하는 거지?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뭐가 이리 급할까? 문제 좀 천천히 읽어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의 태도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산은 정말 빠르게 풀지만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진짜 심리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이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 솔루션도 같이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산을 오답이 없이 꼼꼼하게 잘 풀면 응용 문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연산 속도하고 수학 실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응용 문제를 풀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게 대부분 아이들이 시간을 오래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게 생각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목격되는 장면을 소개해 보면은 문장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의 시선을 관찰해 보면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장의 첫 줄부터 끝까지 읽으며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제 속에 흩어져 있는 숫자에 빠르게 적응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적당히 어떻게 해보면서 빨리 계산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아이가 게으르거나 산만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빠른 답을 내는 것에 익숙해진 뇌가 보이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반응을 좀 만들어낼까요? 연산 능력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은 조금 별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은 훈련을 통해 일종의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즉, 반복해서 많은 연습을 하면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응용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분류하는 생각의 멈춤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산은 빠른데 이 생각의 멈춤이 아직 적응이 덜 되어 있거나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긴 문제를 읽는 걸 힘들어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힘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멈춤 단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심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가 응용 문제를 못 푸는 진짜 이유는 수학적 머리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연산 속도에 맞춰진 뇌의 조급함 때문일 수 있거든요. 매일 일정한 양의 연산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빨리빨리 답을 내는 것이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생각을 멈추고 고민하는 시간은 학습의 정체이자 불안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를 풀 때 작동했던 이 자동화 뇌가 응용 문제를 풀 때 문맥을 해석하는 뇌로 스위치가 전환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문제 상황이 그림이나 형체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사과를 5개 가지고 있는데 친구에게 3개를 주었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철수, 영희, 사과 이러한 단어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고 오직 숫자 3과 5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때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돕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의 이런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 2가지를 제가 잠시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실수는요. 문제 좀 끝까지 천천히 읽어봐 라고 지속적으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실수냐고요? 아이에게 읽으라는 지시는 사실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아이는 이미 눈으로 글자를 천천히 스캔하고 있어요. 글자를 읽는 것과 글 안의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똑같은 독촉만 반복하게 되면 아이는 응용 문제에 대한 거부감, 피로감만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제 흔히 실수하는 유형은요. 유형 문제집을 계속 풀리고 패턴을 어느 정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야. 대표 유형의 풀이법을 공식처럼 기억시키는 것이죠. 물론 당장 그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가 조금만 바뀌거나 새로운 신유형의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이유는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는 근육이 전혀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연산 속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생각의 브레이크를 달아주고 응용 문제를 천천히 풀어내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이와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3가지 처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방에 앞서 요 한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은 꾸준히 학습을 이어갈 때 결국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요. 연필 한 자루를 쥐어주고 슬래시하며 끊어 읽기, 중요한 목적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기. 아이는 숫자만 보고 무작정 계산부터 하려고 할 때 문장 조건마다 슬래시를 긋게 하고 맨 마지막에 구하려는 최종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게 해보세요. 이것은 계산하는 뇌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뇌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번째 처방은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곳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붙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문장제 문제를 만나면 중간까지만 구하고 답을 그냥 적어버리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나는 지점에 동그라미 1번, 최종 구하는 질문에 동그라미 2번을 써서 하나의 긴 문제를 두 개의 미니 문제로 쪼개주는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요.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설명이나 힌트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왜 이 식을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생각한 과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뇌의 메타인지가 작동하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라며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연산이 빠르다는 것은 민첩함과 기초체력이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응용 문제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왜 빨리 풀지 않어? 라고 재촉하기보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기다림과 올바른 안내가 있다면 아이의 연산 속도는 머지않아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초등수학 성장 연구소는 여러분의 따뜻한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